오늘은 불교와 현대 심리학 다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강의해 오신 것을 쭉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내용이 이렇게 내용 자체는 만만치 않은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이 좀 지체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본주의 심리학과 불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충실하게 밟아가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의 제1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분석학이라고 하고, 이것은 프로이드가 시작한 심리치료의 방법론이고요. 제2세대가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하고, 제3세대가 이제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칼 로저스나 또는 아브라함 마슬로우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이제 상담 또는 심리치료의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영역, 불교의 영역과 인본주의 심리학의 이 영역을 결합시킨 대표적인 심리치료자, 불교적 심리치료를 하는 데이빗 브레이저 박사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데이빗 브레이저 박사는 1995년에 젠 세라피, 우리말로 하면 선치료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제 학지사 출판사에서 선치료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2005년도에 그래서 이 책을 쓰시고 나서 세계적인 불교 심리 치료자 또는 불교 심리학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이론을 조금 어렵지만 같이 살펴가면서 다는 보지 못해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스리랑카의 빤나지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1976년도에 심리치료로서의 불교라는 길지 않은 글을 쓰셨습니다. 부디즘 as 사이코세라피 이렇게 해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죠? 불교 신앙을 할 때 부처님 법을 통해 가지고 간의 안정과 그죠? 그다음에 마음의 수양도 하고, 마음의 수양을 해서 뭐 하려고 하시죠? 마음이 좀 편해지고 싶어 하시죠? 편해져서 뭐 하려고 하세요? 행복해지려고. 왜 행복해지려고 하세요? 잘 살려고.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질문을 위한 질문처럼 되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궁극적인 행복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완전한 행복을 성취하지 못하면은 계속되는 반복적인 이 마음의 그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이야 몸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도 마음의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 가지고 우리 삶 자체가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아주 간단하죠. 불교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종교다. 이 빤나지라는 스님은 불교는 단순한 철학도 아니고, 그다음에 단순한 또 신을 믿어서 뭔가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의미의 종교도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심리치료, 마음 달래기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불교다. 이런 시각으로 스님께서 보신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시고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종교라면은, 이런 가르침이라면은 내가 심리학자로서 또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결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정말로 이렇게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는 과정을 이제 불교와 심리학 양쪽에서 찾아서 20살 전후부터 해서 불교 공부와, 지금 현재 한 70 가까이 되셨거든요. 60대 후반이신데, 그럼 대략 65세라고 해도 한 45년 정도를 불교 공부와 심리학 공부를 같이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는 95년도에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 전부터 쭉 활동을 해오시다가, 그래서 이분을 뵈면서 불교를 깊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심리학과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두 개가 어우러진, 이걸 그냥 대충 버무려 놓으면은 이게 서로 따로따로 놀거든요. 네. 비빔밥을 만들 때 잘 비비지 않으면은 재료들이 각각 흩어져 있어 가지고 그냥 따로 먹느니만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잘 비비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맛들이 어울려져서 아주 좋은 맛이 나는 것처럼 뭐 비빔밥보다는 차라리 곰탕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곰탕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잘 고우면은 그냥 곰탕 국물이 맛있는 거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서 맛있다는 생각은 못 할 수 있잖아요. 이분은 이 두 가지 재료를 불교와 심리학이라는 두 가지 재료를 정말로 잘 자기 공부 속에서 결합시켜가지고 개인적인 수행과 불교 공부와 심리학 공부 과정 속에서 잘 결합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내놓은 이 책이 이 선치료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선치료라고 하는 책을 내려고 하지는 않았대요. 불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글로 내려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책 제목은 우리가 책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정해가지고 잘 팔릴 만한 그러한 사람들은 책 제목을 보고 책을 사지 내용을 읽고서 책 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 제목을 정할 때 당시에 90년대 중반에 선이라고 하는 게 일본 말로 하면 젠인데 서양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뭐 그전에 이미 알려졌지만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젠 세라피라고 하자 해서 아주 성공을 했답니다. 근데 젠 세라피의 부제가 인간 마음의 슬픔을 극복하기 또는 초월하기입니다. 마음의 슬픔이라고 하면은 마음의 고통을 말하겠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불교의 원리, 불교의 수행을 가져다가 심리학과 결합시킨 예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불교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면은 뭐 중국의 가나선, 중국에서 시작된 뭐 조사선 그리고 그 뒤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이제 화두를 참고하는 간화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교 전체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선치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선치료라고 해서 이게 선적인 어떤 가르침만 가지고서 불교의 심리치료에 응용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불교 전반에 대한 공부를 여기다 포함시켜 가지고 응용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나중에 구해서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읽어보시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전문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려면은 심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불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조금 이제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면은 불교에는 세 가지 선의 뿌리, 우리에게 유익한 마음의 세 가지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세 가지 마음의 뿌리, 불선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선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선근을 쌓아라는 말 들으셨죠? 네. 선근을 심어라. 선의 뿌리라고 해서 선근을 심으라는 말을 했는데 선근이 무엇이 있나요? 불선근부터 하면 쉬울 거예요. 불선의 세 가지 뿌리, 우리를 해롭게 하는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삼독심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탐욕, 욕심, 분노, 그다음에 무지 세 가지입니다. 탐진치라고 하면은 불교 절에 많이 오신 분들은 금방 아시죠. 탐욕과 분노와 무지라고 하는 세 가지 근본 원인이 있어서 우리들은 심리적으로 괴로워한다.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를 하고 남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고 나와 남 동시에 해롭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 이게 이제 세 가지 해로운 근본 마음 작용입니다. 이것을 없애는 것이 불교의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불교 하면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탐진치를 탐욕 없음, 분노 없음, 무지 없음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원리를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불교는 인간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가르침과 실천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세 가지 근본 원인인 탐욕, 분노, 무지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상담이나 심리학은 만약에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치료한다면은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이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용어를 달리 쓸 뿐이지 내용으로 보면 같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